5세기, 5세기가 됐어요. 이때는 그다라까라 왕인 박사인데 완이라고 읽어야 돼요. 완이가 센지모 롱고 죽간 백제에서 왕인이 센지모 천자문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롱고 죽간 논어 10권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들어봤죠 여러분? 천자문 전해졌다는 얘기. 그전에도 한자를 오며 가며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있기는. 칸지오 츠카의 고나서를 히토비동아 이따더러 한자를 츠카의 고나서를 아주 잘 쓰는 거, 잘 구사하는 거 히토비도 사람들이 이따더러 있었을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해졌기 때문에 일본이 한자를 알게 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한반도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왔다 갔던 사람들, 도레인들도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나 올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뭔가를 갖추고 교양 있는 사람이 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배 타고 넘어오도 엄청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한자를 몰랐을까요? 아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전에도 어느 정도는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본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한자가 없으니까 일본 애들은. 요 기록도 어디 나오는데 어디 나왔더라?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5세기에 천자문을 건네줬다고 얘기 나와요. 근데 이것도 어떤 사람이 이 역사적으로 살펴봐서 거짓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천자문이 이 중국에서 나온 게 7세기라고 얘기를 해요. 6세기인가 7세기인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천자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천자문을 건네주게 셈이 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천자문을 건네주고 논어를 건네줘서 일본의 한자가를 쓰게 됐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상징적인 행동일 뿐인 거지. 그렇죠? 그전에도 이 많은 도레인들이 가가지고 중국인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도레이나 우리 한반도 사람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한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왜냐하면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안 나오나?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일본에서 중국으로 사신 같은 거 보낸다든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견수사, 견당사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얘기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받아와. 그 중국으로부터 그 시대에 위나라에서 받아와요. 그런 물건들을. 가면서 무슨 글도 보냈대. 글도 보냈다는 얘기는 한자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거는 한자라는 사람은 일본인이었을까요? 그 당시 일본사는 아니겠죠. 건너온 사람,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무조건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아요. 문학과도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뭐냐면 키카진, 도라이진이 뭐냐면 문화의 탄토자, 귀하인과 도레인 똑같은 말이에요. 문화의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일본 문화에.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이 한반도 문화, 중국 문화가 다 들어왔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중에 이따 좀 나오는데 백제가 망하면서 막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서 문화가 엄청나게 전해진 거야. 이 시대에 그게 문화의 담당자는 누구냐? 귀하인이었다, 도레인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맞는 말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일본에 있던 사람이 한자를 알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레키시 나도노 기록과 8세기니 하지마루. 역사 등의 기록은 8세기에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고직기, 니온석기, 고사기, 일본석이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래이쟁화. 그 이전에는 기록군하시. 기록이 없어요. 글로 적혀 있는 글이 713년 전에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의 기록을 알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쓰여진 역사서, 그 다음에 중국의 자료들, 아니면 한반도에 있는 여러 그 자료들, 그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니온고 간지데 알아서노와 키카진노 약과리 다다 하지 돼 있어. 이거 제 말인데 일본어를 간지데 알아 한자로 나타내는 것은 키카진노 약과리 귀하인의 역할 다다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요. 제 생각이에요. 니온 문화도 일본 문화와 문학의 스케토라고 하는데 스케토는 도움을 주는 사람 뭐라고 해야 돼 한국말로? 도움을 주는 사람 하여튼 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쓰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문학과 관련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한참 뒤에 나오는구나. 이 시대에도 구두로 하는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말을 했으니까 통했을 테니까 그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일본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도. 그 말을 뭐가 없는 거예요? 표기할 문자가 없는 거죠. 표기할 문자를
만들고 쓰려면 누가 써야겠어? 말만 할 줄 아는 일본에 있는 그분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누구냐면 넘어온 그 사람들이 일본 말을 한자로 이렇게 표기하자라는 거는 일본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건너온 사람들. 뭐죠? 한반도 사람일 수도 있고 중국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저는 그렇게 담당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 추정인데. 자, 저것도 나중에 이제 문학 관련해가지고 좀 이따 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했나? 지금의 일본어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을까에 그 이렇게 뭐죠? 근거가 되는 문학상의 그런 것도 있어요. 어찌됐건 이 시대에 신생 쇼지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찬 성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찬자는 고르다는 뜻이에요. 일본 찬지를 말 쓰는데 신생 쇼지록, 신찬 성시록 이거 쓰지 말자고 하는데 이건 쓸 수밖에 없네. 사람 이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으세요. 그냥 해안시대, 해안시대에 언제예요? 나라시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나라시대가 끝난 다음에 해안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이 책이 있어. 뭐냐면 해안시대에 사람들의 성씨를 다 모아놓은 거야. 어떤 성씨가 있나, 몇 명이 있나, 그런 게 책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쓰여진 거죠. 거기에 시하이소노 30%가 기까지 지배층에 아무나 하겠어요? 지배층에 성씨를 모은 거야. 10명 중에 3명이 누구냐면 귀환이었다고 해요. 1095명이 있는데 성씨가 있는데 그 지배층 중에 324개의 성씨가 귀환이었다고 해요. 귀환은 대부분은 반도에서 왔겠죠. 한반도에서. 근데 중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귀환인, 도레인들이 일본 문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갑자기 또 이야기 바꿔가지고 치대 치오하라의 텐노케토 교력거나 고적다치 치대 치오하라 피를 씻는 이거 한국 표현이 쓰나요? 피를 씻는 거예요. 매일매일 피를 흘리는 거예요. 고륙상제는 다른 얘기구나. 텐노 가문과 강력한 호족들. 역사가 그 나중에 역사서에서 기록된 걸로 알 수 있는 거지만 매일매일 싸움질하고 죽이고 누구 올리고 누구 끌어내고 모함해서 죽이고 막 맨날 그거만 해. 역사에 그것만 나와요. 정말. 권력을 누가 잡았는가의 과정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 너무너무 빈발. 수도 없어. 그래서 피를 씻는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권력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거죠. 소가시하고 모노노베시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노노베시가 다 멸종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불교를 받아들여서. 거기서 이 얘기는 아까 말한 백장이 불교를 권한 거예요. 권해서 받아들여서 했잖아요. 근데 어떤 녀석이 나오냐면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건 중심으로 볼 것인가 했는데 사람 이름을 나와서 인물 중심으로 보면 사실 설명이 되게 쉽죠. 누가 권력이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에피소드를 쭉 소개하면 되니까. 근데 누가 있냐면 송화씨의 가장 유명한 소가노 우마코예요. 소가노 우마코야. 우마코 씨가 모노노베시오 호로보시. 모노노베시를 멸망시키고 텐노사에모 사치가이. 터낭조차도 사치가 죽여버려요.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이게 자기가 천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세이코 테노 다테르. 자, 세이코 테노는 첫 번째 여자예요. 여자 천황이야. 세이코 테노를 세우는 거야. 누가? 소가노 우마코가. 나중에 후대에 이 이야기 어디 나오냐면 니혼쇼키에 나와요. 일본서기 에피소드로 이 녀석이 천황을 죽였다라는 얘기가 나와. 그리고 되게 나쁜 놈을 되게 묘사해요. 니혼쇼키에서. 천황가에서 이 녀석은 되게 나쁜 녀석이야. 천황 죽이고 했으니까 더 나쁜 식으로 기술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일본 역사의 악당 중에 제일 유명한 놈 중에 하나가. 왜? 천황을 죽여버렸다. 지금 상대고 중고시대에 우리가 해안시대 있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해계모노가 나왔을 때 거기서는 천황은 기본적으로 불가침의 존재예요. 자기들끼리 죽일 수는 있어도 밑에 있는 신하들이 천황을 죽이질 않아요. 그때 죽인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안 죽여요. 이 시대는 천황을 죽인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시대는 완전히 신격화가 된 거겠지. 나름대로 그 지배층 사회 속에서. 이 송하노 우마코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세이코 천황이 여자라고 했잖아요. 여성인데 누구를 내세우냐면
우리 많이 들은 쇼토크 타이시, 쇼토크 태자 들어봤죠? 우리도 옛날에 중학교 국사책에 이게 왜 나오나 했는데 이 친구가 세쇼 또시테 토죠. 첩정. 이 스에이쿠 천황은 실제 정치를 안 하고 뒤에서 얘가 정치를 한 거예요. 첩정으로서 등장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쿄코노 진부츠, 허구의 인물이라는 설도 많아요. 왜냐하면 얘가 태어나잖아. 태어나가 며칠 전에 동쪽으로 절을 한대. 나무아미 탑을 했대.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사람들이 호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10명이 한꺼번에 호소하는 걸 다 알아들을 수 있었대. 그때 한 사람 알아듣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10명인데 말려도 뻥이지. 그리고 하여튼 그런 이상한 현실을 벗어난 그 에피소드가 많아, 이 친구는. 그리고 게다가 뭐가 있냐면 우마야도노 오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마야도는 뭐냐면 우마 말이잖아요. 마국간 문이야. 얘 별명이 그거예요. 얘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마국간 앞에 태어났어. 들어보셨죠? 마국간 앞에 태어나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가 견당사를 보냈거든요. 그 전에도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사신들을 막 보내요. 되게 어려운 역경의 과정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기독교도 들어왔었대요. 그때 느낌이, 그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전해진 게 아닌가라고, 얘가 왜 마국관 문 앞에서 태어난 원래 황자예요. 우리말로 왕자야. 이 친구도 황족이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문학이죠. 문각. 이건 문학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한 사람 한 번에 딱 10명이 딱 얘기해, 자기한테 호소한 얘기 다 들었다고? 근데 이게 옛날에는 패전전에는 실제로 사실로 생각했다는 얘기, 일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국사를 그렇게 교육시키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은 뭐냐면 아까 말한 이 어디 가서 소가노마코의 이렇게 편을 든 거야. 그래서 같이 정치를 하는 건데 둘이 협력해 정치를 한 거예요. 근데 모노노베 씨도 타다카이 어디야? 노가 들어가야 돼요. 토노 타다카이 니도 들어가야 돼. 잘못했어. 쇼리 오사메를 모노노베 씨와의 타다카이 네도 괜찮고 싸움에서 쇼리 오사메를 승리를 거두어요. 얘가 이 소가노 우마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도 되게 재밌어. 에피소드 보면 싸우러 말 타고 다 가잖아. 근데 사천왕 아세요? 불교의 사천왕사. 요걸 머리에 이렇게 장식과 갔나 봐. 그래서 막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반쯤은 설화적인 허구적 인물인 거야, 이 사람은. 이게 어디 써 있냐? 니온쇼키, 일본 속에 이 에피소드에 다 적혀 있어요. 역사와 사실과 그다음에 픽션의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시대에 뭐 있는 얘기만 쓰면 될까요? 그건 아니지. 그걸 바라는 게 좀 어려운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 강의 주니카이 관의를 12단계를 만들어요. 후쿠노 이로데 구베츠, 옷 색깔로 구별해. 제일 높은 놈은 무슨 빨간색, 파란색 뭐 색깔로 했대요. 근데 그 시대에 그런 식의 색깔, 염색깔 기술이 있었나? 저는 싶긴 한데 하여튼 옷의 색깔로 이렇게 관등이 구별을 했다고 해요.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해. 그 다음에 켄포, 주나노조, 헌법 17조를 만들었어요. 600년에 604년에 지금 쇼카이스라고 해서 소개할 거라고 써놨으니까 뒤에 있어. 자, 우리가 이 쇼토쿠 태자가 일본의 헌법만 첫 번째 헌법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어. 헌법, 켄포 기억나요?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가. 헌법을 만들 때 이 쇼토쿠 태자가 헌법 거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 그냥 헌법을 만들었다고 한다고 할 때 이게 헌법 내용이에요. 헌법 내용은 뭐냐면 그냥 우리 집에 뭘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관리들이 할 일, 관리들의 마음가짐 그게 헌법이에요. 볼까요? 켄포 17조, 헌법 17조 있지. 1. 와오토토비 히토니 사카라운 조화를 고귀하게 여기고 히토니 남에게 사카루 대리들다 반역하다 뭐뭐하지만 남에게
대들지 마라. 반역하지 마라. 조화롭게 살았는 얘기지. 그 다음에 산보 토도에. 도구대 맞지? 우야마구나. 산보 뭐요? 불법 승이잖아요. 부처님, 불법, 그 다음에 스님들. 죄송해요. 산보를 우야마에 존경하는 우야마오라는 동사가 있죠. 텐노노 메이레인 시당에 천황병령에 따라 야근인과 하야크 슈킹, 오소크 카에를 이 관리는 빨리 슈킹하고 출근하고 늦게 오소크 카에 돌아가래. 이쯤 몇 개 생략했어요. 쇼바츠오 테이테이세요. 상벌 주는 걸 철저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고는 시에키오 스테 사익을 버리고 쿠니노 타메니 치크세 나라를 위해서 다 진짜예요. 다 해. 그 다음에 주나는 주요나 고토와 기론세요. 중요한 일은 의논해라고 되어 있어요. 츠마리 야크인 다치노 코코로가메 야크인 관리예요. 관리들의 코코로가메 마음 자세가 켄포 주나나조예요. 모르셨죠? 자, 이런 게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근데 헌법을 만들었대 이 친구가? 뭔 헌법이야? 했을 때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디까지였지? 그 다음에 여기 아스카 다음에 이어진 아스카 시대라고 하는데 아스카 그 나라가 옆에 아스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천황이 있던 거지. 이 시대에 천황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정치의 중심이 되어 있고 거기서 시대가 지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중에 이 쇼토쿠 태자도 소가노 이루카 소가노 아까 우마코 있잖아요. 우마코의 아들이야. 이루카에게 태자 이치족과 일족은 호로부 멸망을 다 죽여버려.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다 죽여버려. 자, 아까 피로 피를 씻는다고 한 것처럼 뭐 난리야 여기는 지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헌법 17조는 했고 쇼토쿠 태자가 일본 그 천황가의 정치를 하다가 죽었어요. 일가가 전부 말살당한 거죠. 그것도 그래. 하여튼 얼마나 그런 정말 평온하지 않은 힘든 세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은 1시간 있다 다시 시작하는 건데 이걸 모르시죠? 느낌 어떤 느낌이신지. 파일 하나 옮기는데 뭐 1시간이 걸리냐 생각해보니까 거의 20기가 되네요. 20기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4K로 찍기 때문에 그때 스텝 얘기하고 이렇게 쭉 한 번에 뭐가 시작했을 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제 느낌. 시대건 쇼토쿠 다이지는 타자는 뭐라 했냐면 오노노 이모코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오노는 성이고 이모코인데 자매할 때 매 여동생의 뜻인 거예요. 코는 아니고 요새는 일본 친구들 이 여자 이름이 뭐 우리들 많잖아요. 명자씨, 순자씨, 뭐 미자씨 많은데 옛날에. 근데 일본 이 여자 이름을 따온 거죠. 불행한 역사인데. 근데 여기는 매자씨야, 이모코씨야. 그래서 여자구나. 견당사로 갔거든요. 견수사로 겐지씨 수나라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국서를 가지고 갔는데 여자구나. 여자가 아니야. 남자였네. 이모코씨는 남자예요. 우리 말로 하면 미자씨. 이 성이 이름이 미자씨인 거야. 매자씨인데 이 친구가 그 수나라 그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러 가는 사신을 간 거예요. 그래서 국서를 가지고 가요. 근데 일본에 어떤 말이냐면 되게 유명한 이 국서는 힘들게 배 타고 가가지고 겨우겨우 도착한 거죠. 수나라에. 그래서 양제를 만나는데 수나라에 그 국서의 내용이 뭐냐면 히이즈르 도코로 텐시 이즈르 하면 나오다는 뜻이거든요. 요새 쓴 말도 아니에요. 해가 떠오르는 도코로 곳의 고쳤자니까 곳의 텐시 천자가 쇼 어떤 이 서한을 국서를 히보스를 해가 보스를 모르니까 해가 저무는 도코로 곳의 텐신이 이타스 천자에게 이타스 보낸다는 뜻인 거예요. 이타스는 하다라는 짐이 스르에 개명하지만 여기 보낸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츠츠가
나 기아 됐는데 이거는 오겐키 데스카라는 말인 거예요. 현대식 얘기하면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느낌인 거죠. 안녕, 안부를 물은 거죠. 근데 앞에 말이 엄청나. He is the 도코로노 텐시. 해 뜨는 곳에 천자가 해 지는 곳에 천자한테 보낸다고 딱 돼 있어. 이 지노 요때 양제죠, 수양제. 엄청 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화가 길길이 화를 내. 역사서에 써 있어요. 길길이 화를 냈다고 해요. 근데 그럼 보통 같으면 일본 같으면 지금까지 일본의 역사를 보면 다 죽였죠. 다 죽였을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양자가 안 죽이고 돌려보내. 뭐죠? 어떤 자기들 사신도 하나 보내고 물건도 돌려보내고 막 그렇게 보내. 대신 국선은 안 보내 자기는. 오너너 이먹고 이 미자씨 한국판 일본판 미자씨인데 남자야 이 친구는. 근데 이 이먹고 씨가 돌아오는 거야. 배 타고 돌아오는데 이번에 그 천황이죠. 야, 너 있잖아. 국서를 보냈는데 왜 답장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한 얘기가 오다가 해적을 만나고 다 뺏겼습니다. 뺏겼다는 해적이 만나. 근데 하나도 안 죽었대. 돌아올 때 다른 사람들은 얘네 해적 만나면 다 죽이는 거잖아. 죽이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물건 다 뺏고 죽이고 그래야지 나중에 복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서찰 그 양자가 보내는 서한만 뺏겼다라고 그래요. 그 녀석이 다 태워버렸다 했는데 근데 거짓말이죠. 이 양제는 아무것도 안 보낸 거예요. 그냥 사신만 하나 보내고 뭐 물건 떼려 보내고 한 거겠죠. 근데 왜 이 잔인한 이 양제라는 수양제가 왜 가만히 있었냐면 그때 고구리도 다다가 돼 있다. 고구려예요. 고구리. 발음 비슷하죠. 고구리. 우리는 구자잖아. 그쵸? 우리 구라고 읽고 려를 레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고구리라고 해요. 고구려와 싸우고 있었어. 들어봤죠? 수나라 오노노 이목공가 그런 서한을 가지고 갔는데 그냥 살아 돌아온 이유가 고구려 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고구려랑 싸우고 있는데 일본 여왕도 근데 우리가 이 시대의 일본을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그 백제랑도 교류 많이 하고 그죠? 반도랑도 하고 대륙이랑도 막 하고 정말 이렇게 활발하게 하던 그런 교류를 하던 나라인 거예요. 그때 나라라든가 그때 인구가 500만, 600만 그 정도 얘기를 해요. 추정을 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추산을 하면 그러면 500만, 600만 정도 일본 그 인구 하면 적은 인구는 아니죠. 그렇죠? 그때는 그 수나라 같으면 5천만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됐을까 잘 모르겠고. 그건 오노노 이먹고 남자 그런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시대에 이 견수사도 있고 나중에 견당사도 있는데 할 때 엄청난 고난이죠 사실이요. 그러면서 열심히 선진문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중국, 그다음에 조선한도, 한반도 그리고 니온, 일본이 교류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료 속에 보면 지금처럼 빈번에 그런 건 아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상한 것보다 훨씬 이렇게 교류가 활발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텐노, 천황이란 말 있죠? 지금 천황이라고 하잖아요. 뭐 일왕이라 쓰라고 하는데 그냥 천황이라 텐노라 불러줘. 대단하다고. 하늘의 왕, 자기들이 얘기한다고 하늘의 왕이 되나? 안 되지. 니오, 일본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천황이란 말하고 일본이란 말이 언제 나왔느냐를 문학 속에서 역사서 속에 나와요. 텐노란 말은 록벽 하지네 608년에 니온 셔키 일본 서기 일본 역사서라고 하죠. 근데 그 안에 픽션도 많아 사실은. 어떻게 써있냐면 사실은 여기 한자가 써있는 거 풀어놓은 거예요. 현대어로요. 히가시노 텐노. 여기는 텐노를 뭐라면 스메라 미코토라고 했어요. 텐노가 아닌 거 스메라 미코토라고 읽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황존 스메라 왕이고 아주 고귀한 뜻이 되는 거예요. 뜻인데 니시노 코이테니 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 기술이 있어요. 동쪽의 천황, 자기를 천황이라 말한 거야. 근데 읽을 때 스메라 미코토라고 읽고 지금 텐노라고 읽지만 뜻인데 삼가 뜻이라는 동사가 있죠. 니시노 코이테니 모스 서쪽의 황제에게 말씀 올린다, 말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황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건 608년 그때부터 이제 천황이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전에 뭐라고 본다고 했죠? 대왕서 오김이라고 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니홍, 지금 니뽕 아니면 니홍 아니면 뭐 야마토 이런 식이 읽는데 와코쿠카라 와노쿠니카라 일본에서 니뽕, 자 니홍 일본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자, 읽기에는 이게 언제냐면 648년에 648년 이걸 읽을 때 야마토라고도 읽어도 되고 아까 대화도 야마토였었잖아요. 아니면 니뽕 아니면 니홍이라고 읽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일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규토쇼 구당섭 당나라 때 나온 역사서가 있나 봐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니혼고쿠와 와코쿠노 메슈데 일본국은 외국의 다른 종류 다른 이름으로 느낌인 것 같아. 히노데루 아따리니 아르까라 히가 데루 해가 나오는 거죠. 해가 뜨는 아따리 근처에 부근에 아르가 있으니까 니홍 니뽕 토이유이라는 나오 치케테이르 이름을 나오치케 이름 붙이는 거죠. 이름을 붙이고 있다가 돼 있어요. 이건 역사 중에서 텐노하고 니홍 일본이라는 이 말이 언제 시작됐느냐 쓰이기 시작했느냐라는 말을 역사적인 그 문헌 속에 나오는 거죠. 그걸 한번 확인해 봤어요. 송아씨 노 생호 송아씨의 전행이 있어요. 권력을 차지한 송아씨들이 왕 천황도 죽이고 막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카노 오에노 오지라 읽어야 돼요. 나카노 오에노 오지 읽기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이 저걸 어떻게 읽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버릇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읽혀지는데 낯선 말인 거예요, 사실은. 나카노 오 형자를 에라고 읽어야 돼요. 에노 오지가 있는데 아토노 텐지 텐노 텐지 천황이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텐노 세이지 천황 정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천황 중심의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카노 오에노 오지 나중에 텐지 체노 텐지 천황 천진대 텐지 텐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나중에 타이카노 가이시나 대화의 개신이라고 하는 건데 타이카노 가이시나고 해요. 보통은요. 제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 천황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틀을 만드는 사람인 거야. 자, 뭐를 만들어요? 리치료 세도, 율령제도, 리치료 세도, 율령, 리치는 뭐죠? 법이에요. 그냥 형법. 제주이면 어떻게 처벌하는 그런 얘기. 령은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백성을 살피는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정치 모든 걸 다 되는 거죠. 율령제도를 만들어요. 법도 있어. 사실 이제 드디어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법 중에서 코치 고민세라는 게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다 호족이라든 그 사람들이 개별 소유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 다 공지, 천황의 땅이 되는 거예요. 백성도 마찬가지야. 천황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도 배분하고 사람들도 막 호족도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세금도 걷고 땅도 주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럼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천황이 그것들을 제도를 중심이 돼서 이끌어간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텐지 텐노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보시면 알겠지만 송아씨가 있잖아요. 송아씨. 이 송아노 우마코라든가 쭉 있는데 이 송아노 이치조크 메츠보사를 송아 이쪽이 멸망당해요. 왜냐하면 누구랑 이 나중에 텐지 천황하고 그 다음에 나카오미노 카마타리 옛날에 나카오미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오미는 신하를 오미라고 하는 건데 나카오미노 카마타리 나중에 이름이 천황이 아주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성 말고 이 후지와라라는 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요? 후지와라? 나라 시대 뭐 해안 시대의 귀족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귀족 정치라는 그 일가가 후지와라가예요. 근데 그 일가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성이 나카오미였었어요. 뭔가 좋은 일을 해서 천황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천황이 성을 하사한 거예요. 후지와라. 나중에 이 시기 다음에 해안 시기의 귀족 정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후지와라 시대. 얘들이 전부 다 귀족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를 대화의 개신인데 새로 고치는 개신이잖아요. 타이카노 가이신이라고 했어요. 여기 뭐 있어요? 사이쇼노 겐고 최초의 겐고 원어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겐고 타이카 대화가 일본의 원어가 되는 우리 광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나라에 조선시대 마지막에 낮에 왜 이걸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무슨 시대라고요? 레이와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2000 뭐 안 쓰고 레이와 이치네, 레이와 니네 그런 식으로 써요. 그 다음에 앞에가 헤이세였고 그 다음에 쇼와였고 그 전에가 뭐였죠?
쇼와 전에가 타이쇼, 그 다음에 앞에가 메이지였었잖아요. 일본의 그 천황가들의 겐고가 원어가 있었잖아요. 그 원어를 처음 만든 게 록백의 연주군의 645년에 타이카노 가이신인 거예요. 이 원어 자체도 천황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정치 권력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 출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왜 만들었을까? 일본이 참 특이한 거는 어떤 일에 대해서 외국이든가 다른 사람 의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원어를 만든 이유가 왜냐면 중국이라든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그래 우리도 언어를 만들어야지. 저들도 뭔데 우리 훌륭한 나라인데. 그리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외 의식 가지고 만들어가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겐고라는 말은. 타이카노 가이신, 대화의 개신. 한글로 해석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석이 어렵네. 타이카의 개신 이렇게 할까요? 이것도 막 한국 책에 막 많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자 나카노 오에노 오오지, 황자는 오오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나중에 텐지 텐노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걸 했다 정도. 근데 앞에도 3병에 4병에 천황이란 비슷한 존재가 나와가지고 뭔가 호족들을 누르고 이게 오야붕이 대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불안한 거야. 계속 천황도 정치도 하고 하지만 근데 이 시기에 천황 중심 국가의 기틀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문학에 좀 관련되는 건데 가에신노 미코토노리 니혼쇼키에 가에신이 미코토노리. 미코토노리가 뭐냐면 아까 앞에서 처음 했을 때 뭐가 있냐면 샘멸한 게 있어요. 천황의 명령. 미코토노리하면 천황이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미코토노리 자체가. 앞으로 새롭게 이런 율령제도 만들고 공지주 국민제도 하고 말이야 너희들 땅 다 낼 거야. 대신 내가 공평하게 나눠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세금 내.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 지금 하고는 다르지만 뭔가 조직된 하나의 천황 중심의 국가 느낌이 좀 나죠. 그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혼돈이야.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근데 이런 미코토니 천황의 그 명령이 뭐냐면 토치토 진민오 시하이, 토지와 인민을 시하이,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법으로 통해서. 거기에다가 또 그 사람들의 뭐가 많아요? 호족들이 아주 많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는 호족들이 있는 거야. 호족들은 어떻게 했냐면 고조고 야근 인니스를. 호족들은 그냥 가만 놔두면 말이 되나? 너 땅 타내나 아저씨가 그러면 놓겠어요? 반란을 일으키라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해줬냐면 이게 사탕도 필요하잖아. 야근 인니스를 관리죠. 관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지금 말하는 정부죠. 정부에 이렇게 요직에 앉혀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관리에 앉은 사람은 뭐예요? 특권을 주는 거죠. 땅을 더 많이 줄 수 있고 하인도 있고 뭐 그런 게 되게 이렇게 호족들한테 특권을 주면서 대신 뭐가요? 나 천황의 밑에 조직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 타이카노 가이신, 대화의 개신의 하나의 큰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천황 지금 보면 뭐예요? 이 나중에 텐지 천황이 일본의 그 나라를 거의 장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그렇죠. 호족들도 자기 관리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달래에서.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 불행한 일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냐면 일본의 그 나라 백제가 살려달라고 구호 원군을 요청해요. 우리 삼국시대의 역사 좀 기억나시죠? 어떤 백총강에서 전투해가지고 일본 이 군인들이 이 배 와가지고 다 패가 돌아갔다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일이 벌어져. 그래서 군인을 25,000원인가 30,000원 정도인가 그 정도가 했던 것 같아. 그 정도를 파견을 해요. 어디로? 백총강으로. 우리는 백총강이지만 일본은 하크스키노에라고 해요. 일본 말이기 때문에 강은 에라고 읽어요. 근데 백을 하크라고 읽은 거야. 그다음에 이거는 스키라고 읽었나 봐요. 하크스키노에 노 타다카이 싸움에서 하이버크 패배해버려요. 정말 박살이 났대요. 그래서 다 도망와 버려.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백제에서 패배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 귀족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도망을 오는 거야. 백제로, 일본으로. 그리고 어때요? 당나라하고 고려하고 뭐죠? 신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뭘 만들면 기타 큐션이 방인을 사키모리라고 읽어야 돼요. 사키모리오 기타 큐슈 시모노세키 후쿠오카가 있으면 위쪽에가 기타 큐슈죠. 뭐 1시간 반 정도 가는 것 같은데 버스로. 거기에 사키모리를 두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를 막는 군인들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들 어디서 오냐면 도쿄 쪽이지. 지금 도쿄 쪽. 오른쪽. 옛날에는 거기까지 손이 미쳤나 보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는 호적도 있고 지도가 거의 완벽히 갖춰졌기 때문에 끌고 와서 글로 군인을 보내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역사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중에 망요슈 그 와카집이 옛날 노래 그죠 시가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이런 얘기는 막 적혀 있어. 내가 우리 아이들을 놓고 떠나가는데 어떤 느낌을 막 그 시를 적어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망요슈를 편찬할 때 그 작자미상에 아니면 사키모리에 거기 지키러 가는 사람들의 그 시도 실어놔요. 어떻게 그걸 전해준지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도 모르겠지. 자, 그래서 근데 왜 둬요?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막 땅을 파서 물도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되게 방어를 위한 걸 많이 했대요. 이 사람이 뭐야? 나라의 그 천황제 국가의 기틀을 잡긴 했지만 불안한 거야 계속해서. 전쟁에서 그냥 난리가 났어. 완패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거기 혹시 쳐들어올 주머니에 겁먹어가지고 그렇게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떠냐면 시가케 오츠의 센터. 어떤 얘기까지 하면 무서운 거야. 시가케라면 여기 교토가 있으면 위쪽에 비와호가 있는데 그쪽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 오츠가 바다 이 비와호 옆쪽인 것 같아. 오츠로 천도를 해버려요. 텐지테노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다. 천황제 국가의 기틀을 완벽하게 마련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는 백성들도 그리고 호족들도 그 조직의 안으로 다 늘어놓은 거죠. 넣어놓은 거죠. 틀 속에.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어떤 거냐면 후지아라노 카마타리. 후지아라노 카마타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색깔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발족자죠? 뭐라고 해서 다리라고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리라고 읽었다는 게 발족자를. 얘 이름이 후지아라노 카마타리예요. 카마는 낫인가? 그런 뜻인가? 다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국어 느낌 나지 않았어요? 발족 다리라고 읽었죠. 다리잖아, 다리. 일본어의 다리는 아시예요. 다리가 아니야. 여기에서도 느낌이 친구 봐라. 이 친구도 그런가? 한반도에서 건너간 쪽인가? 라는 느낌도 들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 시대의 일본어가 이 다리라는 말을 발을 아시라고 아니고 다리라고 우리말처럼 다리라고 읽었다든가. 백제계의 이 도래인들이 얼마나 많이 건너갔겠어요. 또 전쟁이 졌잖아.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준 영향도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역사 연구하는 건데, 좀 문학하는 건데.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이 뭐냐면 진신노란이에 있어. 임신의 난인데 600나나주니네 672년에 어떤 일이냐면 후계 문제로 쓰였죠. 코오케 문제. 이 텐지텐노가 죽었어. 죽기 전이야. 근데 죽기 전인데 이제 보통은 여기 있어요. 오아마노 오오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친구의 동생이야. 남동생. 근데 그때 계획으로 뭐냐면 남동생에게 이 자리를 천황자리를 물려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죽기 전에 막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시대의 천황의 계승 이 문제는 우리가 장자상속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큰아버지에서 작은아버지가 갈 때도 있고 아들에서 엄마로 갈 때도 있고 여자도 의외로 생각 많아요. 여자 천황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해. 어떨 때는 거의 천황과의 피가 막 끊겨가지고 어디 저기 멀리는 피가 건너 하는 그 친구를 불러와가지고 우리 옛날에 철종처럼 강화도령이라고 했었잖아요. 모르는 놈 데리고 와가지고 왕을 시켜오는 거야.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일본에도. 그 친구가 나중에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건 이 천황 계승 순서의 문제가 항상 거기서 트러블이 나는 거야. 근데 이 텐지테노 천황은 아들이 누구냐면 오토모 오지예요. 오토모 오지인데 뭐 대우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토모 왕장, 우리말 왕장 건데 이 친구가 자기 아들을 물려주고 싶은 거야.
물려주려고 했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했어요. 우리 아들은 물려줄 거야 했더니 오아마노 오지가 도망가 버려. 도망가서 절에 들어가가지고 출가를 해버려. 뭐예요? 죽기 싫으니까. 이 권력의 경쟁 상대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잔인하게 다 죽여 그냥 일본은. 나중 시대까지 마찬가지예요. 대들고 반발하고 경쟁 상대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교훈이 있어. 회계 모능할 때 그랬지만 안 죽이고 살려주면 반드시 복수를 했어요. 되돌아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교훈이 아는 거야 다들. 자 어찌됐든 이 출가를 해버리는데 그러다가 이 텐지 텐노가 죽어버리네. 그래서 죽어버리자 이 자식이 거기 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오토모 오지를 쳐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뭐가 되냐면 텐무 텐노. 자 천문대 텐무 천황이 석구이 즉위를 해버려요. 이 자식이. 뭐야? 조카잖아. 조카가 천황이 될 거였었는데 싫은 거야. 조카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천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사정을 잘 모르죠. 개인이 할 수는 없겠죠. 여러 힘들이 있으니까 저런 게 가능했을 텐데 혼란스러워. 뭔가 천황이란 위치도 항상 좋은 게 아니야. 슬픈 일이 너무 많아.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많지는 않지만 자기들끼리 죽는 거 많아요. 자기들끼리 황족끼리 죽이는 거 의외로 많아. 생각보다. 귀양 보내는 건 보통이고. 이 시대부터 뭐가 되냐면 천황을 신격화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713년, 720년에 그 고집기 니온쇼키에서 신화의기가 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때 무렵부터 672년부터 어떤 게 있냐면 오오키미와 가미니 시나세바가 되어 있어요. 오오키미 아까 그 대왕을 텐노랑 오오키미랑 해놨다고 했잖아요. 천황은 가미니 시나세바, 이건 지금 쓰는 말이 아닌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가미나노다카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가들이 막 치워. 이런 식이야. 망요집에 이런 시가들이 되게 많아요. 좀 앞으로 시작되는. 뭐냐면 노래 같은 걸 통해서 그것도 귀족이 많이 줬죠. 기본적으로 귀족도 주고 막 승려도 주고 아까 말한 사케모리 여기 그 지방 그 지역에 키타큐슈에 그 당나라군 쳐들어가 막기 위해 준비한 그 군인들 또 시도 막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시를 지으면서 와카, 그때부터 와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본의 시 와가 일본이고 가가 노래니까. 그래서 그게 아주 사건이 아주 활발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의 천황의 신격화가 이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 조금 몇십 년 지난 거예요. 80, 90, 2000 거의 40년도 지나가지고 신화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가볼까요? 시간을 흘러서 나라 시대, 오늘 마지막 하는 거. 그 다음에 해안 시대 가기 전에 나라에 교토 오른쪽에 오사카 오른쪽에 나라라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니까 꼭 나라는 꼭 가보세요. 나라 시대인데 그거를 나나야쿠 10년 710년에서 나나야쿠 80년 784년까지 그동안에 이 사이까지 교토 그 다음에 교토로 갔는데 시대를 나라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해적교는 나라의 다른 이름인 거예요. 해적교 센터. 이게 해적교인데 평성경에 되어 있죠. 해적교. 거기에 천황이 살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계획도시. 당나라의 장안인가 어디를 모방해가지고 보세요. 바둑판처럼 딱 했죠. 여기에 잘 안 보여. 이런데 큰 건물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획도시를 딱 만든 거예요. 네, 별궁 비슷하게 있고 막 그런 건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잘 안 보여. 좀 확대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나라의 해적 교령을 만든 다음에 그걸 천도를 해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그냥 문화도 발달하고 진행하는 건데 근데 거기가 그 당시 인구가 진코가 20만이 됐다고 해요. 여기서요. 생각하면 20만이 엄청난 인구죠. 계획도시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해적이라고 한데 그거에 관련된 노력 하나 있어요. 마녀집의 다이 12, 그 다음에 제 12권이죠. 12권에
어디가 이게 뭐야? 320이구나. 오, 일만 익숙해도 헷갈리네. 328지. 321번째, 28번째 노래예요. 저거는 아까 그 화면을 봤더니 비치지도 않더라. 자, 잠깐만요. 어디 갔죠? 제 3권 이건가? 제 5권 제 3권 여기 있네. 그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해보니까 이 프로젝트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자, 여기 보일까 모르겠다. 여기에 지금 몇 번이야? 328번 한자로 전부 적혀 있어요. 토도 좀 달려있긴 한데 이게 원문이에요. 아시죠? 여기 현대 일본어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마이어시는 전부 다 한자예요. 어찌됐건 이게 좀 풀어볼까요? 좀 하나만. 아오니요시 헤이조를 그냥 나라로 읽었어요. 나라노 원래 쿄가 아니라 미야코라고 했어요. 미야코 수도란 뜻이에요. 미야코가 사크 하나노 니호가 고토시 이마 사카리나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오니 요시란 말은 지금 이게 와카기 때문에 일본 전통시가기 때문에 여러분이야 파랗고 타는 뭐 빨간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의 지붕을 말하는 거야. 빨갛게 칠하고 파랗게 칠하고 하는 거야. 단청같이. 이게 요시 좋다는 말인데 이 말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일본의 와카에는 마크라 고토바라고 있어요. 마크란 베개고 고토바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와카 들어가기 전에 맨 앞에 놓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아오니 요시란 말은 이 나라, 헤이조 요거를 쓰기 위해서 들어오는 형식적인 말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해석할 때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와카도 어려워. 규칙도 되게 많고. 아무튼 요건 그런 마크라고 또 말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요 말을 쓰고 싶어가지고 한 거예요. 형식미이기 때문에 나라의 미야코와 수도는 사크 하나노 피는 꽃의 니온 냄새나는 뜻이요. 향기를 뿜다. 나 고토시 냄새는 나는 것처럼 너 고토시 뭐뭐처럼 양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마 사카리나 지금 아주 한창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망여슈 속에 한 시가로 가지고 이 헤이족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는 게 또 있어요. 실제로는 저렇게 뭔가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건물도 보면 지금 되게 사진 같은 거 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모든 건물이 다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는 아름다운 건 아주 일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야기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 자료 속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설화속이라든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어떤 모습이었다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헤이조쿄라는 멋진 인구 20만이 사는 수도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 않았다. 아름다운 모습만은. 자, 그런 게 설명이 되는 거고 빼놓은 거 없이 다 했나 모르겠네요. 천황이 신격화하고 그 다음에 나라로 이제 천도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어요. 왜? 천도를 한 다음에 이 것들이 쓰여진 거예요. 천황의 명령에 의해서. 뭐 겐메 여제거든 이분도요. 겐메 천황이라는 천황이 있는데 그걸로 옮긴 거야. 나라로 가서 야, 고지키 신화하고 역사거든요. 이거는 고지키는 제 일본 신화 고사기 이야기. 지금 유튜브에 이 고사기의 신화의 얘기는 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712년. 그다음에 니혼쇼키 일본 서기가 720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신화 여기도 역사가 나오긴 하지만 조금 허구성이 더 강해요. 이 고지키가. 근데 니혼쇼키는 역사서로도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에 신화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역사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것도 전부 다 진짜는 아니고 고증이 항상 다 필요하겠죠. 이것도 이제 뭐예요? 글자로 표기할 그런 힘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 시대에 들어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서 기키가요. 자, 기기가요라고 써 있는데 기는 고사기의 기고 요 기는 니혼쇼키의 기예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 속에 나는 가요 노래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다이 가요, 고대 가요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꺼내봤어요. 그때 가요라고 해서 어떤 것일까 되게 궁금하시죠?
안에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것도 있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싶은 것도 있고 이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보다 라고 느낌이 오는 것도 있어요. 저도 많이는 고집기는 제가 번역한 책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어디 갔어? 또 설명을 잠깐만요. 보이지도 않아. 잠깐만 여기 책이 이렇게 많은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 일본 신화 고사기 이야기 이건 제가 번역한 책이기 때문에 여기 원문도 들어있어요. 왼쪽에 원문, 오른쪽에 그 해당하는 번역이고 그다음에 제가 주석을 좀 많이 달아놨어요. 이런 책이 있기 때문에 이 고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시 같은 경우도 원문을 좀 대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골라봤어요. 그 시대의 기기가요는 대체 뭔가? 가볼까요? 대화는 뭐라고 읽어요? 야마토와 그니노 마오로바 타다나즈크 아오가키 야마고모레르 야마토시 우르와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도 와라고 읽어야 돼요. 읽을 때는요. 생각해 고전문법 할 때는 이런 것도 다 여러분 낯설겠네요. 그렇죠? 보통 분들은 일본어 못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그래 하고 싶겠다. 그냥 해석만 들으세요. 그거 충분해요. 이건 제가 조금 보면서 일본은 그 야마토는 쿠니노 마오로바 쿠니노 나라의 그다음에 마오로바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써있어 좀 적어놨어. 이 지방 이 도코로데아라 가장 좋은 곳이다. 야마토가. 그다음에 다다나즈크란 말은 다다나즈크는 겹겹이 둘러친 이 뜻이 되어 있어요. 이끄에니모 가사났다 느낌 정도 될까요? 아오가키 푸른 울타리인가 생울타리를 말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 산들이 감싸고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다음에 그것처럼 야마고모레르 산으로 이건 고모레르는 뭐냐? 고모르는 처박히 틀어박히다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산으로 둘러싸인 등 야만이 갖고 말해야 뜻이 되는 거예요. 야마토는 우르와시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혼돈이 기레이나 도코로다나 느낌이 드는. 그 시대의 가요라는 게 어떤 것인가? 아까는 와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요시에 나오는 거. 가요는 이런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풍경을 묘사할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 고집기하고 니온쇼키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것들을 고대가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기가요라고 합니다. 문학에서는 이게 조금 느낌이 오겠죠. 그리고 이게 좀 길잖아요. 어떤 더 긴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초가, 장가, 긴 노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코 텐노, 케이코 천왕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지었다고 합니다. 고대가요라는 게 어떤 건가? 야마토는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그 다음에 겹겹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야마토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가요라는 게 아주 일부긴 하지만 그런 거를 나타냈다. 아니면 이렇게 풍경 묘사라든가 두 사람의 대화 속이라든가 보통 이야기 속이라면 지문이 되어야 될 것을 이런 식으로 가요를 넣어서 대화체로 적은 게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가요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또 역사가 다시 돌아왔는데 근데 그게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꼭 제대로 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천황 중심 국가의 틀을 마련하고 이제 나라도 가고 해야 되는데 정말 더 잘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리치료 세도는 호가 율령제도가 붕괴하기 시작해. 이제 슬슬 좀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근데 율령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누구예요? 귀족이요? 아니면 그 호족 그런 녀석들일까요? 아니죠. 백성들, 농민들이죠. 농민들한테 일을 시키고 땅을 주고 일 시키고 세금 받고 그다음에 뭔가 일손이 필요하면 1년에 며칠 10일인가 정해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런 것도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농민들을 가져와요. 농민들의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대요. 그릇이 놈이 괴로운 농민. 그게 나와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면 쇼크 니혼기 이건 조크라고 읽으면 안 돼요. 쇼크라고 읽거든요. 쇼크 니혼기예요.
독일본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농민들의 처지들.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조금 넘어가려고 그냥 대충 이게 넘어갔어요. 근데 농민만 이렇게 삶이 힘드냐? 그게 아니야. 야마노 우에노 오쿠라요. 이 사람도 마요시의 작가예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실려고 싶어요. 실렸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와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큐카니 학업 관리야. 학업 관리가 어떻게 살았냐라는 게 와카에 적혀 있어.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건 인용해 봤어요. 조금 다음 페이지 더 가야 되는데. 자, 이거 야마노 우에노 오쿠라 마요시 다이고카 초카 제5권 장가야. 계획이 되게 길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와카라고 해서 5757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조금 더 장르가 많아요. 와카도 있고 세도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 하여튼 그 중에 한 가지 긴 노래인 거야. 이거를 그죠? 시라고 봐야 되는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히토나미니 지분모 하타레이테 이르니. 이거는 현대로 변형된 거예요. 히토나미 다른 사람처럼 나미니 보통이라 뜻이죠. 히토나미 다른 사람처럼 자신도 하타레이테 이르니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학업 관리라고 했죠. 와타모 하이다나이 소데나시. 와타는 솜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상해. 솜이 우리도 언제 들어왔죠? 문익점. 솜이 들어온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모르겠어. 하여튼 솜이라고 되어 있어. 솜도 다른 걸 말하는 건가? 하이라나이 소데나시. 하이라나이 들어가지 있지 않는 소대. 소대 뭐죠? 이게 뭐라고 하지? 이거 뭐죠? 이거 옷에 입기다란 거. 그게 없는 거야. 소데나시노. 다시 아시오? 다시 티? 그게 없다는 뜻이니까. 8자락, 5자락이 아닌데? 모르겠어. 소대. 갑자기 이 간단한 말이 한국말 생각이 안 나. 진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없는 거 옷에 뭔가가. 솜도 안 들어갔어. 추워 죽을 수 있는데. 소레모. 그것도 솜도 안 들어가 있는 그 소대가 소매인가? 5자락 소매인가 보다. 소매도 없는 솜도 안 들어가고. 게다가 우미노 모노요니 야브레타 보로 카타네가게. 우미노 모 바다의 모는 해초예요. 조자예요. 해초처럼 야브레타 찢어진 보로는 뭐지 우리말이지? 보로 누더기. 그래 하면 되겠다. 누더기를 카타네가게 어깨에 걸치고 츠브레타 요니 카타무이타 이에노 나카니 츠브레르 부서지는 거죠. 망가지다. 무너진 타요니 망가진 것처럼 카타무이타 기운 집 안에 지츠니 와라오 식기 땅에 와라 지푸라기죠. 지푸라기를 깔고 식기 가마도니와 가마도 아궁이에요. 아궁이에는 유게모 다타즈 김도 유게 김이에요. 김도 단어 서는 거니까 김도 나지 않고 김도 솟지 않고 먹을 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밥 찌는 것도. 그 다음에 고시키니와 쿠모노스가 핫때 웃는 데 있어요. 자, 고시키 뭐냐면 이게 옛날 쌀을 쪄 먹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아리 비슷한 게 있는데 밑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그걸 고시키라고 한대요. 한국말로 모르겠어. 하여튼 거기에는 쿠모노스 거름이에요. 거미줄 쿠모노스 거미줄이 핫때 있다. 거미줄 구모스오하를 거미줄 치다는 애가 말이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다. 그럼 웃는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업 관리지만 이 사람도 얼마나 고치잖아요. 그 느낌이 뭐 기껏 살고 있는 거야. 그보다 못한 농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농민들이 수탈을 당하는 거야.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율령제도가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붕괴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었냐? 이제 나나야크 니주상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읽기가 어렵네. 723년에 산제 일신이에요. 3세 1신이야. 근데 뭐냐면 개간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도 잘 없고 그런 데를 이 농민 중에 하나가 개간을 하는 거야. 땅을. 그래서 물도 끌어와. 어떻게든.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잖아. 그래서 그러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든 이 농민들한테 3세대 동안 3대한테 그 땅을 쓸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오, 되게 좋은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혹시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이 관계수로 하잖아요. 물이 수로가 준비되어 있는 거기 땅을 개간을 하면 그거는 일대만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결론은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중에. 그럼 나중에 여러분 같으면 이쁘게 땅을 잘 해가지고 이쁘게 돌려줄 것 같아요? 마지막엔 대충 하겠죠. 이분들, 이 사람들, 농민들 그렇게 한 거예요. 게다가 너무 힘들어. 세금도 많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호족이 또 생기거든요. 그 영지를 가지고 많은 대지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호적이 있었어요. 호적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 동네에 누가 있는데 얼굴에 점이 있고 뭐 어떻게 그 묘사도 집안에 몇 명이 살고 그게 호적이 지금 남아 있어요. 역사 기록으로. 그걸 보고서 역사도 알 수 있는 건데 엄청 많이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동네 호적 보면 호적 속에 사람이 있는데 10명이 있으면 8명이 여자였대. 그러니까 호적을 사기를 친 거예요. 가짜로. 여자는 뭐예요? 구본전에 이 나눠가지고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호적 같은 그 내양 조사하는 거를 막 이렇게 사기친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건 당연히 무너지다 나라가. 제도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이 안 통하는 거. 통치도 안 되는 거. 근데 또 뭐가 있었냐면 이게 되게 어려워. 콘데 에이네 시자이호. 이제 읽어지네. 이게 콘데 개 간할 때 간자예요. 땅을 읽으다는 뜻인 거예요. 새로. 개간하는 땅을 낭안에 오랜 영원토록 그다음에 시자 개인 재산을 만드는 법이 있어요. 이 시대에. 나나야크 이원준이 샀네. 743년에. 이게 안 되니까 앞에 게 다 도망가고 하니까 야 그냥 너 개간을 쓰면 너 거야 끝까지. 대신 세금만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랬으면. 서울서 어떤 원칙을 세웠는데 원칙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개간을 해서 내 땅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개별 농민보다는 부를 가진 귀족, 호족들, 힘센 놈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도. 그런 녀석들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요. 점점 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근대 시대는 일본도 대주주가 있었는데 6년 때 돈을 빌려주고 다음에 못 갚으면 땅을 뺏었어요. 대주주가 되게 많이 되고 일본 대주주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초기에. 그런 것처럼 현상이 벌어지는 이 시대에도. 그래서 어떤 말이 생기면 쇼에 장원이란 말이 생겨요. 장원 말 들어보시죠, 여러분? 장원이 발생이에요. 장원을 농민이 열심히 개간을 해가지고 엄청난 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귀족, 고족도 테라. 귀족하고 호족하고 그다음에 절에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들도 땅을 점점 넓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대에 권력을 주장을 할 힘들이 되는 거야. 이제 천황도 있죠. 천황, 귀족, 호족. 지역에 있는 활과하는 그런 놈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도 엄청난 큰 힘을 가지게 돼요. 땅 많은 게 최고인 거야. 이 시대는. 이렇게 뭐예요? 장원이 생기니까 뭐가 필요해? 장원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 다음에 이 귀족들, 호족들이 우리 좀 또 지켜줄 친구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뭘 만드냐면 사무라이가 생긴 거야. 이 시대에. 사무라이노 탄소. 원래는 이거를 사브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표기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받들다, 모시다는 뜻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냥 나중에 이게 가다가 사무라이가 된 거야. 나중에. 처음에는 별게 아닌 거예요. 고용된 그냥 고용인인 거야. 귀족들하고 호족들이. 나를 지켜라 이놈들아. 뭐야 좀 월급도 주고 했겠지. 그리고 게다가 이 귀족들한테는 특권이 있었어요. 어떤 특권? 중앙 호족에 써 있는데 주어너 고족인데 중앙 호족들한테는 법으로도 이렇게 땅을 가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위가 높은 녀석한테 땅을 더 많이 주는 거야. 넓은 땅.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망하고 이런 귀족, 호족, 절의 세력들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시대 끝으로 가면서 그 중에 한 녀석이 등장하네. 흐지와라 버려서 아까 어떤 천황을 도와서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했다고 했잖아. 다이카노 계신 대화에 계시는 했던 그 친구인데 그 집의 후손들이 전부 다 귀족이 된 거예요.
후지와라 가문이 된 거예요. 일본의 후지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시대 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후이토라는 친구가 있는 거야. 이 친구가 이제 힘이 세지잖아요. 그럼 뭐야? 전횡을 하는 거야, 이 친구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천황하고 막 이렇게 친인척한 뭐 이렇게 권력 얻기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나야크 니주요네 724년에 쇼무 텐노, 이게 쇼무라고 읽어야 돼요. 세라고 있는 경우인데 여기는 쇼무예요. 쇼무 천황이 후이토의 무스메 또 결혼, 후이토의 무스메 딸과 결혼하게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장인이 되는 거야. 천황의 장인이. 오이씨.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가장 최고의 권력자의 친인척 관계, 인척 관계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 역사는 항상 우리도 다른 나라 역사는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부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는 경우 있잖아. 근처에 그래서 막 발생한 거 같잖아. 자, 어쨌든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쇼무 천황 있잖아요. 쇼무노 하모 후이토노 무스메. 쇼무 천황의 엄마. 그 전에도 자기 엄마가 후이토의 딸인 거예요. 무슨 말인 거예요? 이 쇼무 천황은 자기 누구랑 결혼한 거야? 이모랑 결혼한 거야. 근데 이모는 누구야? 후이토의 딸이야. 근데 자기 엄마는 누구야? 후이토의 딸이야. 그러니까 자기 이모도 후이토의 딸이고 자기 와이프도 후이토의 딸인 거야. 복잡하죠? 근데 이 시기에 이 혼인 관계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그래. 지금은 야, 이모랑 결혼했네? 지금도 결혼해. 사촌끼리 일본은요 법률로 금지를 안 해요. 알잖아요. 그 칸나오토 누구예요? 옛날에 그 민주당으로 정권을 처음 한 번 넘어갔었는데 그때 토호쿠 다이신사에 있을 때 그때 총리였던 사람 사촌하고 결혼했어요. 어쨌든 지금 불법이 아니에요, 일본은.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뭐에 이렇게 중시되냐면 불교의 노케이토, 불교의 경도대, 불교의 썰력, 불교를 되게 중시해요. 아주 푹 빠져. 이 천황제,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호족들, 그리고 종교, 이게 이 시대에 관통하는 그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가 또 이제 낭아야오라고 해요. 낭아야오. 이걸 낭아야 하면 일본식 나머집을 쫙 붙여가 다닥 붙이는 걸 낭아야라고 하거든요. 긴 집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낭아야오야. 천황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황족이지. 낭아야오의 큰일이 난 거야. 근데 729년에 나나야크 니즈큐네. 자, 뭐냐면 계속 이때도 또 권력투쟁 또 하는 거야. 뭐 끊이질 않아요. 언제는 없는 게 역사 하나씩 계속 있어요. 언제까지? 이 후이토가 자기 딸이 있어. 딸이 있는데 얘는 후지와라스는 귀족이 아니라 황족은 아닌 거예요. 왕족이 아닌 거야. 자기 딸을 뭐 시키려고 하면 황후로 만들고 싶어요. 천황도 여자들이 많은 거야, 부인들이. 근데 그 중에 황후는 황족을 필요 가진 여자야만 되는 거예요. 법률상. 딸은 뭐 귀족의 딸이고 누가 오고 뭐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황후는 못 되는 거예요. 천황의 아내가 됐다고 황후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가 많으니까. 옛날 신화 속에 맨날 여자 찾다 다니는 게 맨날 일이에요. 신화 속에서도. 제 신화 얘기 꼭 보세요. 중요한 일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가 보니까 아니잖아요. 친구 이 후이토의 딸은 아내긴 하지만 그 천황의 황족이 아니야. 법률상 당신은 황후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반발을 해. 반발을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는 거야. 반발이야. 이 친구 후지와라 후이토가 낭아야오가 지금 모반을 꾀하고 막 있다는 얘기를 돌린 다음에 쳐들어가가지고 죽이지는 않아요. 죽게 만들어 혼자서 알아서. 가족들을 도망가는데 가족 다 쫓아가 다 죽여버려. 그게 낭아야오의 행위예요. 이렇게 이야기 역사 속에 사건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도 니혼쇼키라든가 코지키라든가 그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역사서가 또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이르고토노나의 켄력고 토소, 끊이지 않는 권력 투쟁인 거예요. 이 마지막에 항상 재밌는 게 있어. 텐센비어, 전염병. 우리 지금 코로나처럼 텐센비어야 지즈크란 전염병이 엄청 돌아버려요. 이 얘기인지 어쩐지 잘 모르는데 한반도에서 뭐가 들어오면 천연두, 텐넨토라고 하는데 천연두가 들어와요. 그때요. 전염병이 한반도에 들어왔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적일 수 있겠지? 아니면 왔겠지 아마도. 그래서 엄청 많이 죽여버려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처럼 랑아야 오노 헨변처럼 이렇게 난들이 막 일어나. 그리고 지방 같은 데서 쳐들어오고 막 해. 저쪽 위에 도호쿠 위쪽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원래 살던 그런 민족 비슷한 게 있는 거야. 걔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큐슈 밑에 오면 지금의 카고시마 층 큐슈 맨 밑에 쪽 있잖아요. 거기서는 하야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야토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들 여기 얘기 되게 많아요. 일본의 역사에서. 걔들이 막 반란에 있게 막 그래요. 아, 전염병에 반란에 나라가 꼴이 아니야. 그러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종교에 의지하는 거. 그래서 이 천황이 쇼무 천황이 테노가 고쿠분지 들어보셨죠? 아, 안 들어보셨나? 일본의 고쿠분지에서 곳곳에 나라 곳곳에 이 전염병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고 그다음 전란 이런 난도 막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걸 만들어 버려요. 고쿠분지를. 많이 돈이 없어서 많이 뭐 생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천황 권력에 얼마나 이제 바탕이 없나. 허수랑가의 얘기가 아까 말한 도쿄, 이 도경이라는 친구, 도쿄라는 친구하고 쇼토쿠 텐노는 여자 천황이에요. 근데 원래는 물러났다가 나중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불러들여줘. 그래서 천황 이름을 바꿔 천황에 2번 된 사람이에요. 아마도 여성인데 나이 좀 있겠죠. 이 도쿄라는 이 너무너무 이제 총애를 받다 보니까 모든 높은 가지가 다 올라가다가 나중에 신탁을 받았다고. 내가 천황이 되면 좋은 나라 될 거라고 했다가 딴 친구들이 딴 신탁을 받아가지고 천황은 황조만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라고 그런 신탁입니다. 해가지고 이 녀석이 천황이 못 되는데 만약에 그게 없어서 천황이 될 수도 있었던 얘기예요. 얘기 속에는 이 천황의 힘이 얼마나 빠졌다는 얘기야. 이 쇼토쿠 텐노가 죽은 다음에 얘도 그냥 저기 뭔가 스를 그냥 망해버려요.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겐토시 견당사가 있어요. 당나라에 이렇게 사실은 5번인가 6번 보냈다고 해요. 안 보낸 시기도 좀 있기도 하고 당나라가 싸웠으니까 백제하고 지구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그 노력이 되게 처절해요.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에 사절을 보낸다는 얘기는 사절이 저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똘똘한 사람, 똘똘하고 지식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죽을 줄을 모르는 백길인 옛날 시대. 지금 배 타면 위험한데 그 시대 뭐 배가 뭐 대단한 배였겠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가는 그런 견당사, 당나라의 분물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것도 계속 이어졌다고 해요. 일본은. 그러니까 뭔가 에도 시대에 이렇게 쇄국을 하고 했지만 항상 바깥에 있는 좋은 거를 들어오려는 이 의지는 일본은 정말 대단해요. 지금 시대,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많이 있다가 일본이 항상 이렇게 뭔가 큰 발전을 이뤘을 때는 항상 외부의 힘을 받았거든요. 외부의 문물 같은 경우, 변화를.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나머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조선 뭐 이런 거, 뭐 대만 이런 동남아를 막 쳐들어가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었잖아요. 외부 것을 먼저 한 발 받아들이는 그 용기도 사실 필요한 건데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보다 못하는 그 나라들은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도.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가자. 교토의 센토. 교토로 천도를 하게 돼요. 교토가 뭐냐면 여기는 해양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교토라고 하죠. 거기에 784년 나나야크 하치주 요냉이 그 천도를 하게 돼요.
그다음 그러면서 나라 시대가 오와리 그리고 해안 시대가 하지마 시작됩니다. 해안 시대가. 이건 다음에 이어서 할 거예요. 자, 이게 역사예요. 역사 얘기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그 시대에 생겨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고사기 이후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글이 없었으니까. 언제 썼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 나중에 써졌는데. 첫 번째, 노래도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신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 말들. 그 시대는 곶도 담아 신고 말에 신령이 있다는 그런 신령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근거는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문학이나 역사 속에 그런 얘기 하니까. 그래서 신들에게 바치는 축제라는 마치를 모시는 그런 말들을 이 노래도라고 해요. 남아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엔키시계, 연희시라는 게 있대요. 언제 만드는 불명이고, 그 다음에 샘묘. 이거는 미코토노예요. 천황이 명령. 근데 대신 말로 한 거. 문서로 하는 건 직서, 초크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샘묘는 말 구두로 하는 명령서라고 해요. 그것도 남아있는 게 있대. 항상 있던 거 아니고 683년에서 806년 사이에 이 샘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네요. 자, 빼놓은 게 없을까요? 몬무 아니면 칸무 정도 하는데, 칸무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첫 번째 이 해안으로 간 그 천황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샘묘각기라고 해가지고 샘묘 쓰기 어떻게 쓰냐? 이게 카나 마지리 분노 게뉴. 카나가 히라가나가 아니면 카타카나가 마지리 섞여 있는 문장의 원류예요. 우리 지금 제가 썼잖아요. 이렇게요. 한자로 섞여 있고 히라가나 섞여 있고 서이시 조사 같은 거 이렇게 동사의 활용 같은 걸 빠져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원형이 여기 나와요. 이게 뭐냐면 샘묘각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예를 들면 우리도 오늘 우리는 일본 문학과 역사를 공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말이니까 수상하게 그냥 한글 표기하고 일본 문학 한자잖아요. 그걸 한자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을 공부합니다, 배웁니다라니까 조사 같은 걸 작게 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한자를 쓰긴 하는데 한자가 작아. 이렇게. 그리고 하나하나의 음을, 히라가나 음을 일본어, 문자로 표기된 일본어 있죠. 말로 하는 일본어 음을 한자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걸 샘묘각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풀었어. 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처나 내라고 돼 있는데, 아메노 시타노. 아메는 지금은 소라라고 탱이라고 하지만 옛날 아메라고 했어요. 하늘 아래의 조사 의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자를 책에서도 작게 써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사식으로 표기를 한 거야. 이것도 오, 그리고 호자지만 이거는 오라고 읽은 거예요. 일본어 구두어에 오가 있는 거야. 을을 말하는. 한자가 없잖아요. 비슷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호자를 가지고 거의 대체를 하는 거야. 그걸 또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다 크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아버지 일본어는 한자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어디 가요? 가방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나 동사의 활용 같은 거 그런 거는 이렇게 작은 한자를 쓰자 표기했다. 그게 샘묘각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한자, 히라가나 섞인 일본어 문장의 원형이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 나오면 쇼쿠 니온기, 자, 속일본기에 이게 들어있다고 해요. 자, 이거는 나중에 문학 이제 역사를 하면 나중에 문학도 이제 하나하나 작품도 체크해 가면서 좀 어려워도 저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것도 알면 재밌긴 해. 근데 한자가 어려워서 무토나무란 말은 뭐냐면 이 고전어행은 옛날 일본에 쓰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모자 안에 무자거든요. 모 안에 무라고 읽혀. 근데 이게 무야. 근데 도는 뭐냐면 질자거든요. 멈출 질자인데 도마로 멈추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 할 때 나자잖아요. 우리도 나잖아. 털모자야. 모는 뭐라고 한 거야.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 뭐냐면 이걸 한자를 표기한 사람은 대륙에서 건너간 한자를 한 사람일 거다. 아니면 반도에서 건너간 사람. 일본인은 한자를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쉽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까 전인구 귀족 중에 30%를 차지했던 도레인들.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일본어의 기원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한반도에 건너간 그런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증거가 없는 거야. 추정만 할 수 있고 추정은 역사가 아니에요. 추정도 문학이지.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글씨에 써진 게 후덕기, 풍토기, 지시, 지리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황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겐메이라고 그 고치기 그 쓰라고 하는 천황이 있잖아요. 그 천황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 같아. 각 지방의 풍토. 아까 저 앞에도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너희 동네 이름 뭐야? 아니면 이름을 두 글자로 적어가지고 올리라는 명령도 내렸어요. 이쁜 이름으로 두 글자 가지고. 그다음에 뭐 좋은 게 나오냐? 이 땅들은 니들 동네 땅들은 좋은 땅이야, 상이야, 중이하야. 그런 것도 다 조사해. 근데 니들 동네 전설 같은 거, 설화 같은 거 있냐? 그것도 다 보고해. 근데 많이 오지는 않았어. 보통 이즈모라는 지방에 이즈모 후도기 그게 하나 남아 있는 게 있고 나머지는 말만 전해지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그 중에 우라시마 노 코덴스치, 하고로모 덴스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고로모 들어보셨죠? 수능 공부해본 친구도 알죠? 한국에서 분필 제일 잘 써지는 그 분필 칠판에 쓰는 거 이게 하고로모 분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래 일본 거였었는데 그 한국 분이 그 일본의 그 장인한테 자기가 물려받았다고 했잖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물려받았고 분필 되게 좋죠. 그 하고로 분필인데 근데 하고로 뭐냐면 하는 날개잖아요. 하늘고 고름은 옷이라는 뜻. 날개 옷 전설 아시죠? 선녀나무꾼 그 얘기. 그러니까 저거는 일본에만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느 나라 다 하나 되게 서양에도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이런 전설도 있다는 거. 풍토기, 후덕기에 그게 채집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우라시마노 코덴스 이것도 기본적인 얘기는 어느 나라 동남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라시마라는 우라시마타로라는 어부가 있는 거야. 근데 어머니 모시고 있다가 나중에 바닷가에 갔는데 애들이 거북이를 막 괴롭히고 있어. 그거를 자기 얼마 돈을 주고 사. 거북이 살려줘. 근데 나중에 또 바닷가를 또 갔는데 거북이가 삥 나타나가지고 자기 등에다가 바닷 용궁에 가가지고 호의호식을 하다가 나중에 고양이 그려 돌아와 보니까 근데 선물 하나 받아. 담아대 받고 하는데 선물을 상세 하나 받아.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어. 열어보면 어때? 그 선물은 아니지. 그럼 열어보지 말라고. 근데 탁 열어보니까 흰 구름이 몽구미 경계에 나오면서 이 사람이 하인 할아버지가 됐다. 그게 이 우라시마 노 코노 덴세치가 되는 거예요. 뭐 우라시마 타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제가 전 현대소설로 된 거 이 뭐죠 이렇게 고쳐 쓰는 거에 제가 논문 쓴 적도 있어요. 일부를. 그래서 알아요. 하여튼 저 얘기는 어느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보편적으로 있는 얘기들인 거예요. 후도기에 그런 얘기 들어있다. 아직 일부밖에 안 남아있지만 힘들다. 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잠깐만요. 두 장밖에 안 나오네요. 그냥 쭉 갑시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카이후소예요. 751년에 이거 한시집. 한시집은 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자라는 거는 지식인의 글자인 거예요. 언어고. 왜? 농사짓고 그 백성들이 언제 그걸 배우고 있어?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들만 한자 시 쓰면서 계급을 나누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양반놈들처럼. 시정대왕이 한글을 멋있게 만들어놨더니 안 되옵니다. 전하 안 되면 망할 놈들.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시정대왕이 우리나라 그 한글을 안 만들어서 어땠을 거예요? 항상 말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벌써 망해서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인이었을 것 같아. 우리 일본인이 됐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으세요? 제 이름도 일본인 이름일 것 같아. 세종대왕 덕분인 거예요. 언어가 중요한 거죠. 말이라는 게. 어찌됐건 한시집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이요시 만엽집이 있는데 8세기 코와 8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가집이라고 가슈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소레조레노 사크인과 고레카라具体的に 紹介していくので 거기다요 돼 있어요. 자 각각의 작품은 고레카라 앞으로 具体的に 구체적으로 紹介していく 소개해 갈 테니까 거기다요 거기다요. 자 오네가이시마 네가이마스 하면 된 거죠. 기대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썼어요. 하나하나 다 해가봅시다. 야마노 우에노 오쿠라 아까 이 초가 잠깐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여기서 문학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만엽 가나 히라가나 가타카나 가나죠. 제가 수업에서 가끔 하는데 가타카나 히라가나 가나면 가짜 임시의 나는 이름이 아니라 글자라는 뜻이에요. 가짜 글자.
진짜 글자는 뭐예요? 원래 만화, 진명을 써가지고 만화는 뭐냐면 한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글자는 한자. 그걸 얼마나 사대주의에 쩔어 있는 거야 그 시대에도.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 가짜 임시 글자를 만든 거야. 히라가나를. 히라가나 아시죠? 한자의 초소체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예요. 특색적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타카는 한자의 오른쪽 부분에 변이나 방을 떼어가지고 글자를 만든 거죠. 지금 외래어 표기만 쓰지만 처음부터 가나란 이 가짜 글자, 임시 글자라고 촌대를 한 거야. 한자 가지고 한자는 몇 명을 알겠어요? 그 시대에도 많지 않았겠죠. 일부 지식인들만, 귀족들, 천황은 알고 있었을까? 이거는 잠깐만요. 이 책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책 같은 거에서 보면서 한자로 써 있어요. 근데 두 가지야.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 밑에 거 먼저 볼까요? 사키모리라고 되어 있어요. 한자로 쓰고 좌, 도울 좌자예요. 기자고 기술. 이게 못장가 못장가 그래. 그 다음에 이자죠. 이건 이자가 있고 맞지? 이것도 이자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좌니까 사라고 읽은 거고 키는 키에 비슷하잖아요. 무는 이거 뭐라고 읽을 거야? 뭐라고 읽고 리잖아. 그렇죠? 물리할 때. 그 다음에 니게 리자야. 일본어 자체가 사키모리란 일본어가 있던 거예요. 말로. 사키모리 아까 간동에서 최초려가지고 키타큐슈에 보초스 당나라 쳐들어온 거 막기 위해서 세워둔 군인을 말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키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명사가 있는데 해당하는 일본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자를 가지고 표기를 한 거예요. 비슷한 말을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타무 사와긴이 되어 있는데 다다무 좌화기니 이 발음이 똑같잖아.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히라가나 하나하나에 비슷한 일본어 한자를 대서 쓴 게 망요가나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의 한 글자잖아. 그렇죠? 근데 위에 건 보세요. 와타치미노. 와타르 건너다. 조금 더 발전을 한 거야 이거는. 그다음에 치는 이게 진인데 바닷가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바다는 우미인데 해잖아요. 한국 뜻으로는요. 그게 아니라 우미에서 미를 따라온 거야. 그다음에 이건 노라고 읽은 거고 내를 조금 더 훈도 사용하고 뜻도 사용하고 음도 사용하고 그게 좀 더 발전한 이 마녀가나가 되는 거예요. 한자를 그러니까 마녀슈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도 해석 못하는 게 많아요. 의외로 있어요. 지금도 논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거를 한국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시대의 한국말을 이 반도의 말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연구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걸 대조를 해보면 일본어 가지고 했던 그거를 해석이 안 되던 부분이 해설이 된다라는 게 저 책인 거예요. 훌륭한 연구신 거지. 그런 연구는 학자가 하는 거죠. 학자가. 그래서 이 한 글자 한 글자 순도 일본어가 있는 거를 한자를 비슷한 음으로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뜻도 이건 요 앞에는 훈도 썼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이리히사시 이자잖아요. 이태리 할 때 리고 비자고 비는 히라고 있는 히를 비제를 썼네요. 사자예요. 그다음에 갈지자니까 갈 시를 쓰고 여기는 한 글자니까 소리로 가져온 거고 여기는 뜻도 가져온 거. 그 풍자잖아요. 풍요라 토요. 토요는 갑자기 스모성어서 생각나죠 왜? 토요타. 여러분 토요타 아시죠? 토요고 타는 밭이니까 풍요로운 밭이 토요타잖아요. 그 사람 성이 중요하지만 여기는 뜻도 쓰고 그 다음에 이건 니는 소리도 쓰고 그래서 이거를 망요가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엽집에 망요슈에 쓰여진 가나 사용법이 되는 거죠. 망요슈가 어려워요. 무지무지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토가 달려 그냥 이게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가 달린 거지 처음부터 토가 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이시나요? 좀 화면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거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쉽지 않죠. 사실은 이 현대역으로 일본 사람도 못 읽어요. 그래서 현대역이 꼭 달려 있어요. 어찌됐건 이 나라 시대까지 20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나라 시대까지 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 몇 가지.
이 시대는 작품이 많지가 않아요. 딴 때라고 딴 시대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것들을 일단 소개를 하고 이제 이런 개괄들이 전부 다 끝나면 하나하나 제가 뭐죠? 그 신화의 이야기를 한 거하고 그다음에 해계몽 전쟁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하나 탁탁 짚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자가 너무나 순수 좀 또 고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도 얼마나 어려우시 봐도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 일본어 하는 사람들은 많이 발전을 하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커리큘럼 중에 있는 것도 고전문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보기도 하고 대학원 정도 가면 일본 문학 이해 같은 거 시험도 봐야 되고 다 하니까 졸업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면 일본 문학 개괄 같은 경우 학교 같은 족보 같은 거 있으면 족보 열심히 외우죠. 그때 실력이 팍팍 늘어가죠. 제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도 일본 문학 일본 그 뭐죠 졸업시험 때 영어도 보잖아요. 졸업시험 봐요. 전공으로. 근데 고전 난 전공 아닌데 왜 고전 것도 다 봐야 되지? 다 봤어.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실력이 제일 많이 늘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다가 이제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이제 이런 거 안 할 생각이었었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책이 사무실에 꽤 있는데 사실 일로 오면서 거의 반을 버렸어요. 보통이다 그냥 싶으면 그냥 지하 3층이 그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냥 다 갖다 버렸어요. 생각하면 아깝네. 그래서 아까 그렇죠? 시바리오타로의 코우토 류호 항우와 유방이 한 권이 없는 거야. 상중하 중에. 근데 어디 있을지 몰라. 근데 섞여서 버려졌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역사도 봐야 돼요. 특히 역사도 보고 역사도 이야기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문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문학들 여러 장르들 시가도 있고 뭐 설화도 있고 전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말의 요새 같은 그런 뭐 그런 것들 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오히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제가 원래 옛날 가르쳤던 자료들도 다 잊어먹었어. 뭐 원문도 번역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애들 친구들한테 다 나눠줘가지고 감상도 하게 했는데 그런 파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갔을까? 찾아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준비가 좀 시간 오래 걸리고 이제 어찌됐건 이건 제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업로드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구나 이게 하는 게.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라면 먹는 건 좋은 금방 끝나잖아. 근데 이거 하는 정말 영어 라면 먹고 자막 넣는 것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막 작업도 좀 하고 해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작업하면서 틀린 부분이 있다든가 첨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적어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질문해도 질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힘들어. 어쨌든 질문 있으면 해도 좋고 꼭 구독. 저는 구독하는 제가 이렇게 일어나기 어려운지 몰랐어요. 뭐 1000명도 대단한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붕어를 보여줄까? 저희 어머니 가끔 말씀드릴 때 야, 너 금붕어 그런 거 잘하잖아. 그것도 보여줘. 그래서 사람 이 조회수 많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할까? 그렇게 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강의는 2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쭉 넘어와서 야마토 시대, 그 다음에 아스카 시대, 그리고 나라 시대, 다음에 이제 헤이안 시대 전까지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타이라노 마사카도라든가 뭐 무장들 막 나오고 다음 시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더 재미있을 것 같고 작품을 또 보면 더 재밌는데 학문적으로 의미에서는 이 해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해보면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밑에 해석해 볼까요? 우나바라노 토요하타 그모니 바닷가예요. 넓은 바다에 토요하타 그모는 풍요로운 깃발 구름인데 이건 뭔지 모르겠대 일본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여튼 구름을 나타내는 거. 어떤 구름에 이리잉아 사시테이마스 해가 들어가는 거죠.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가 뜻이 되는 거예요. 공이야와 고요이와 오늘 밤에 치키와 사야카데 아테오시 달이 어때요? 아주 환하다 그런 뜻이죠. 사야카란 말 환했으면 좋겠다란 말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사키모리 토시테 슈파시테 이크 아와타다시나니 마기레테 사키모리 아까 그
기타 큐슈로 가는 군인이라고 했죠. 사키모리로 출발하는 일본의 테이크펜이 해석하기 정말 골치 아프죠. 출발해 가는 말도 안 돼. 그냥 출발하는 아와타시 번거로운 분주함이 망에 섞이는 거죠. 분주함에 섞여서 이에노 츠마니 세이케요. 자, 집이 아내를 두고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착취를 당한 거야. 아내에게 세이케요 다테를 생계를 세우는 거예요. 생계를 이어가는 테다테 수단인 거예요. 수단을 칭해지니 말하지 않고 슈빠츠 시테 시마다 출발해 버렸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끌려간 거야.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시간을 텀을 주고 너 이제 사키모리로 갈 거니까 이제 준비해 언제 간다 그게 아니라 이 사키모리가 읊은 이 시 속에서는 그냥 갑자기 끌려간 거예요. 당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얘기도 없는 거야. 이런 걸 감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나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츠카레 사마 되시다. 구독, 일본어로는 채널登録もお願いします。毎日がいい毎日でありますように。여기까지입니다.